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이슈를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이번 주 내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홍준표 대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참가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또 수해 현장으로 가고 이제 수해를 명분으로 해서 네. 또 대화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앞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안보 위기. 이거는 그야말로 뭐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와의 이제 해법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저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와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생각이 달라서 저는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들러리 수 없다 이랬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모습이 글쎄요, 뭐 이른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안보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대로 조율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그렇게 자임을 평소에 안보 정당으로 했으면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얘기를 안 합니까? 들러리에 이어서 물론, 이번에는 네. 대통령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권의 입장에서도 보다도 홍 대표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안 보이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보다 본질적인 거는 너무 자신의 존재감이나 제1야당의 정치 공학적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본질이 홍준표 대표의 불참이나 또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10배 이상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네. 태도입니다.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청산 대상인 겁니다. 청산 대상인데 필요하면 대화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필요가 없어질 때는 다시 청산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다른 야당들 뭐 이를테면 국민의당이 한국당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들이 자유투표를 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때 자유투표를 했는데도 그 결과 김희수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하니까 적폐연대다 바로 이렇게 딱 레떼를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난 1년 가까이 적폐 세력이었고 청산 대상으로 규정당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대화가 좀 부족했다.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만납시다 이렇게 됐는데 네. 저는 정말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폐 세력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않겠다든지 청산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하지 않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할 테니 대화하자. 그런데 한국당이 왜 대화를 거부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거기 공감을 하면서도 또 지난번에는 이미 적폐 세력 적폐연대 하기 전에도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일단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적폐 말씀하시니까 홍 대표는 뭐 자기가 적폐 세력 대표인데 왜 부르냐?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수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여름도 그랬고 이번에 대화 제의하기 전에도 그땐 적폐 세력 적폐였는데 안 했을 때예요. 한번 물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나 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답변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도 이제 야당에게 특히 제1야당에게 그러한 명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끌어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권도 나름 야당에게 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무조건 반대를 일궈나가는 거는 이것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주말에 뭐 벌어졌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적폐와 관련해서 정진석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렇죠. 정진석 의원 발언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언급 발언 때문입니다. 그 고소까지 이어질 그런 상황인데 관련 영상 아마 준비하겠으니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범죄를 덮기 위해 도를 넘은 추악한 거짓과 예곡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과 함께 60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정말 정치권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야 3당 모두 지금 반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정진석 의원의 저 발언은 그 당시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나름 이제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기에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칼끝이 겨냥 고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신의 뭐 이른바 박원순 제한 문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왜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유감도 표명했는데 아무튼 간에 지금 지난 정권 때 그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잘못된 중대 범죄 행위잖아요.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렇게 뭐 자살을 했다. 부인이 가출을 했다. 그래서 자살했다. 부부싸움했다. 이거는요 맞지 않아요? 왜 정석 의원이 저 정도밖에 안 됩니까? 저 선이 굵은 네. 예, 사실관계는 제가 모르니까 네.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이라는 이제 이미 역사가 된 그 인물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어떤 면에서 정신적 지주이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그 핵심 세력은 노무현 대통령과 매우 깊은 인간적 정치적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진석 의원이 어떤 의도를 갖고 저런 글을 올렸는지와 상관없이 이 정진석 의원의 글과 주장은 노무현 세력의 가장 중요한 도덕적 기반을 직접 공격한 꼴이 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노무현 세력 또는 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한치의 양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경수 의원의 발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사과 요구조차 하지 않겠다. 법적 대응하겠다. 그렇죠. 각오해라.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정진석 의원 입장에서 아마도 정진석 의원은 자기가 아는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다라고 생각할 테니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더구나 한국당은 좋다 그럼 사실관계를 밝혀보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고소고발이 시작되면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는데요. 저는 여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까지 안 가려면 김경수 의원이나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는 쪽에서 정치적으로 한 단계 넘어서면 됩니다. 네. 그런데 그걸 도저히 우리가 못 견디겠다.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해서 고소고발로 가는 순간 이제 사실관계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국면이 전환되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네. 내일 모레 또 계속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주말은 예. 정말 국제적으로도 네. 국제 정세에서도 막말이 오갔지만 이 국내에서도 많은 막말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여름도 그랬고 이번에 대화 제의하기 전에도 그땐 적폐세력 적폐했는데 안 했을 아니, 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문재인 대통령한테나 또는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한국당을 적폐 세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산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시는 겁니까? 이걸 물어보고 답변 듣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여권 입장에서도 이제 야당에게 특히 제1야당에게 그러한 명분을 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끌어안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권도 나름 야당에게 좀 다가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 대표가 무조건 반대를 일궈나가는 거는 이것과는 별개 문제다라고 보는 거죠. 그 주말에 뭐 벌어졌던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적폐와 관련해서 정진석 그 자유한국당에서 또 그렇죠. 정진석 의원 발언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예. 후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그 언급 발언 때문입니다. 그 고소까지 이어질 그런 상황인데 관련 영상 아마 준비하겠으니 관련 영상 잠깐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를 유린한 엄청난 했는데도 그 결과 김인수 헌법재판소장이 낙마하니까 적폐연대다. 바로 이렇게 딱 레떼를 붙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당은 지난 1년 가까이 적폐 세력이었고 청산 대상으로 규정당해 왔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명수 대법관 임명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그동안 대화가 좀 부족했다.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제 만납시다 이렇게 됐는데 저는 정말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폐 대상, 적폐 세력으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생각하지 않겠다든지 청산 대상으로 우리가 규정하지 않겠다든지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할 테니 대화하자. 그런데 한국당이 왜 대화를 거부하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거기 공감을 하면서도 또 지난번에는 이미 적폐 세력, 적폐연대 하기 전에도 불참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은 일단 대화에 응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뭐 대화가 적폐 좀 필요한 거 말씀하시니까 아닐까요? 홍 네. 대표는 뭐 자기가 적폐 세력 대표인데 왜 부르냐?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수사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문제를 덮기 위해 도를 넘은 추악한 거짓과 예곡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과정과 함께 600만 달러 뇌물수수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정말 정치권이 뜨거워졌습니다. 네. 야 3당 모두 지금 반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근데 정진석 의원의 저 발언은 그 당시 정진석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무수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사실관계로만 따지면 모르겠습니다. 나름 이제 정진석 의원이 그렇게 알고 있기에 저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게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 사건의 본질은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 그 칼끝이 기어냐 고소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신의 뭐 이른바 박원순 제한 문건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을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왜 이게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와서 해명을 했어요. 유감도 표명했는데 아무튼간에 지금 지난 정권 때 그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 잘못된 중대 범죄 얘기잖아요. 그거를 수사하는 과정 속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걸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저렇게 뭐 자살을 했다. 이번에는 국내 정치권 이슈를 좀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제안해서 이번 주 내에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 역시 홍준표 대표는 SNS를 통해서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니, 홍준표 대표는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이제 그 참가하지 않았죠. 그리고 지난 여름에는 또 수해 현장으로 가고 이제 수해를 명분으로 해서 또 대화에 응하지 않았는데 지금 앞서 다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그야말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의 안보 위기. 이거는 그야말로 뭐 홍준표 대표의 자유한국당과 문재인 정부와의 이제 해법을 둘러싸고 견해 차이가 심각하다 하더라도 저도 안보 문제를 가지고 유엔 총회 연설이 끝난 다음에 대통령이 와서 여야 대표에게 설명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안보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생각이 달라서 저는 갈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전에 또 다른 정치적 이유로 들러릴 수 없다 이랬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이런 모습이 글쎄요, 뭐 이른바 전통적 보수 지지층을 결집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 안보 상황 속에서 생각이 다르면 생각이 다른 대로 조율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럴 때 그렇게 자임을 평소에 안보 정당으로 했으면 가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얘기를 안 합니까? 들러리에 이어서 물론, 이번에는 대통령 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정권의 입장에서도 보다도 홍 대표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왜 안 보이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보다 본질적인 거는 너무 자신의 존재감이나 제1야당의 정치 공학적 이유 이런 것 때문에 응하지 않는 거라고 봅니다.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저는 본질이 홍준표 대표의 불참이나 또 그래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10배 이상 더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질은 뭐냐면 한국당을 적폐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입니다. 태도입니다. 적폐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청산 대상인 겁니다. 청산 대상인데 필요하면 대화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필요가 없어질 때는 다시 청산해야 될 대상인 겁니다. 그래서 상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다른 야당들 뭐 이를테면 국민의당이 한국당하고 결과적으로 사실은 그들이 자유투표를 했는데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때 자유투표를